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폭위 관련 대처방법 및 향후 진행 절차,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대상과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빈도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들 간의 괴롭힘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학년 1, 2, 3학년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학교폭력이 신체적인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가 주였다면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 심리적, 온라인상, SNS상 등 간접적이며 정서적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안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학교와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간단히 사과와 용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재차 추가적인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처음에 상대방 부모님과 잘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무리되었지만 해당 학생 성향이 ADHD 성향과 정서적인 불안감이 이전부터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해당 사안으로 심리검사나 병원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었기에 아이에 대해서 다소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 자신보다 저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괴롭힘과 정서적 학대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학교폭력 신고되어서 결국 상호간 화해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입장의 학생과 학부모는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로부터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학생 부모님과 화해 및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하여 최초 단계에서는 이해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해당 피해 학생에게 가해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서 피해 학생 부모님이 더 이상 해당 행위와 학생, 부모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통지하고 학교에 학폭 위계체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의 저학년일수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교육과 부모님의 대처가 중요하지만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좀 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과 방향으로 아이를 관리해야 하며 부모님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은 학교와 기타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며 아이를 24시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지닌 아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순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른들이 더욱 많은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아이와 동선이나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피해자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함께 관심과 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통상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교실 시간이나 등교 및 하교 시간에 괴롭힘이나 폭력 사태, 정서적 괴롭힘이 발생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대를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야 하며 지도교사들도 이러한 사각지대 시간대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와 담임교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담임 선생님, 아이, 주변 목격자 학생 및 교사, 관리 담당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학교와 선생님을 통해서 차분하게 사건의 발생과 진행 내용,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어서 학폭 위계체가 결정되었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생 및 학부모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되 전후 상황을 함께 파악된 증빙자료나 아이의 치료 상태, 기타 의사나 심리검사 등을 확보된 진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에 대한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 입장의 학생이 이러한 행위를 고의성이 없이 하게 된 증빙자료 정서적 문제로 ADHD 등을 확보해서 함께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과 화해 요청, 향후 부모의 가정교육 방향 등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최 통지사항을 문서로 통지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는 학교폭력사항 개요, 개최 일정, 장소,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여부와 미참석 시 서면 진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통지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은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 부모 없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시 학부모,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으십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서 저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시 반드시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소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신이 행한 행위나 폭력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조리 있게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자칫 말로 하는 답변사항은 표현 과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려서 민사 형사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도 구두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을 작성해서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잘못 판단되거나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잡고 정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학폭위원장에서 질문 과정과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반성하는 태도와 부모님의 가정교육 방향, 향후 지도 방침, 선처사항 등 종합적인 내용을 서면 진술 의견서를 통해서 진실하게 작성,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령 질문 과정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해도 서면 진술 의견서에 해당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서 글로 표현되었다면 향후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심의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에 반드시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가혹하게 처분되었다면 그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이기에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판단이 부족하거나 처분 결정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상태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정 통지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처분 결정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며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을 토대로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과정인 행정심판 청구 서면과 집행정지 신청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생각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 서면을 작성해야 하기에 학부모님 혼자서 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상담과 수임 경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업무하고 있는 UNI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건 사례를 통해서 대처 방법,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사건은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글을 쓰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개별적 사안은 모두 다 다르기에 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동일한 것이 없고 각 사안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 다르기에 간단하게 판단하여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UNI 행정사는 상담을 통해서 대처 방법, 방향, 향후 추가적인 대응 방법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초기 학폭위 참석 시부터 서면 진술 의견서 작성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면 진술 의견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처분 결정이 너무나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고민하고 서면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 행정사이기에 선생님들과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글을 써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글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면을 교직 경험도 없는 자격증만 가진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UNI 행정사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교사,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서면을 작성해드리고 있으며 혹시라도 학폭위 처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방향과 진행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7364-2281